안녕하세요. 8월 6일 일요일 조금 늦어졌네요. 꽤 많이 늦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오후 5시고요. 기술적 분석의 배경 철학 들어가겠습니다. 옥차 저번에 살펴봤었죠? 영강 OT 시간에서 옥차 살펴봤는데 옥차 1장, 2장 뭐 이렇게 쭉 있다고 살펴봤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자세하게 설명할 장이 기술적 분석의 배경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게 44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강의에 한해서 이게 한 1강에서 한 3강 정도? 시간으로 따지면 2-3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 알고 다음 강의부터는 조금 대충이 아니라 술술술술 진도가 나갈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이 지루하다고 느껴지시면 배속으로 들으시던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진짜로 중요하다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트레이딩 하면서 다 깨달은 부분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그 중요성을 모르더라도 그냥 제 말 믿고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장 기술적 분석의 배경 철학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하위 메뉴들이 있죠. 기술적 분석에 이용되는 실제 24페이지예요. 지금 24페이지. 기술적 분석에 이용되는 실제 기법과 도구를 공부하기에 앞서 기술적 분석이 무엇인지 정의를 하고, 이번 1장에서 1장 아까 44페이지까지 있었죠. 이 44페이지에서 다룰 내용이 기술적 분석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의 기초가 되는 철학적 전제. 제가 편집을 안 하면은 말이 엄청 꼬이거든요. 말이 꼬이거나 발음이 새는 그런 거는 다 잘라서 편집하는데, 무편집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무편집으로 제가 올려드린 것들은 좀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의 차이점, 기술적 분석에 대해 자주 제기되는 비판 2가지에 대해서 44페이지까지 다뤄볼 거고, 나와 있고, 여기서 지금 기술적 분석이 무엇인지부터 정의를 하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기술적 분석의 정의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책에서 기술적 분석의 정의란 미래의 가격 추세를 예측할 목적으로 시장 움직임을 연구하는 것. 가격 움직임을 말할 때 시장 움직임이란 거는 가격과 거래량 미체결 약정. 시장 움직임이나 가격적 움직임이나 다 비슷해서 같은 의미로 쓴대요. 보통 가격 움직임을 말할 때 시장 움직임과 가격 움직임이라는 거는 다른 친구인데, 시장 움직임이 요로 세 개를 합쳐서 말하고, 가격 움직임은 얘만 따로 빼서 말을 하나봐요. 근데 가격 움직임만 말하더라도 그냥 사람들이 대충 요거를 포괄적으로 말하니까 이 책에서 시장 움직임과 가격 움직임을 똑같이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가격 추세를 예측할 목적으로 시장 움직임이 곧 가격 움직임이랑 똑같은 말이니까 가격 움직임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 가격 움직임을 뭘로 연구해요? 가격 움직임 뭘로 연구합니까? 차트로 연구하죠. 그냥 한마디로 기술적 분석이란 거는 차트에 그려지는 거, 이 움직임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뭘로 보냐, 가격 움직임을 뭘로 봐?
가격 움직임, 이걸 뭘로 봅니까? 차트로 본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결국엔 차트에 나와 있는 가격 흐름을 보면서 미래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이고, 이걸 하는 사람이 뭐예요? 이걸 하는 사람이 기술적 분석가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연구한 거, 연구 자료, 그리고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서 돈 버는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을 기술적 분석을 무기로 쓰는 트레이더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건 여기까지고요. 제가 정리해 드린 거는 가격 움직임이라는 거는 결국 차트로 보기 때문에 차트 보고 가격 움직임을 연구를 해서 이 가격 추세를 예측하는 사람을 기술적 분석가라고 하고요. 우리는 기술적 분석가가 목표가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분석한 사람이 정립해 놓은 이론 또는 차트의 성질, 이 사람들이 알아낸 차트의 원리, 가격 움직임의 원리,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돈 버는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이 트레이더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분석을 잘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리고 공부를 잘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예측만 잘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이 예측 분석가들의 이론과 차트의 성질과 원리, 이런 것들을 배움으로써 적용을 시켜가지고 실제적으로 가격 예측을 해서 돈 버는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 우리가 목표하는 금액까지 반복을 해야겠죠. 사람을 트레이더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넘어가서 기술적 분석의 토대가 되는 세 가지 전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장 움직임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아까 위에서 시장 움직임이나 가격 움직임이나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가격 움직임, 그러니까 차트에 나와 있는 가격 움직임, 차트에 그려지는 가격 움직임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이 모든 것이 뭔지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가격 움직임은 추세를 이룬다. 책에는 지금 시장 움직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가격 움직임이라고 덧붙여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스스로 반복된다. 이런 말이 이렇게 세 가지 전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에. 그러면 시장 움직임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부터 볼게요. 시장 움직임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그리고 책에 이렇게 추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토대를 이루는 이 대전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다른 것은 아예 설명 안 될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것들이겠죠.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들. 기본적인 것, 책에서 기본적인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것, 심리적인 것, 이렇게 나와요. 이 기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식에서 기업의 내재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뭐 단기 이익 뭐 이런 거 다 찾아보잖아요. 재무제표도 보고 이런 거. 내재 가치가 그 해당 종목의 기업의 내재 가치가 변할 수 있는 요소들을 기본적인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것도 있겠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한 3년, 4년 이렇게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중국 채굴장이 중국 쪽에 있어요. 중국 쪽에 있었어요. 비트코인 채굴장. 그래서 막 그래픽카드 막 여러 대 꽂아가지고 돌리는 거 아시죠? 비트코인 채굴하려고. 그 채굴장이 중국에 있었다가 지도 한번 그려볼까 했는데 포기하고 그냥 중국 쪽에 있었다가 미국에서 여러가지 제재를 때리면서
중국이 아닌데? 제가 이런 거에 약해요. 차트만 보는 사람이라서 이런 거에 좀 약합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다가 아니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었나? 아무튼 중국이 자기 스스로 그랬었나? 아마 중국이 자기 스스로 그랬을 거예요. 비트코인 채굴 이제 우리나라에서 금지시킨다 해가지고 원래 중국에서 하던 것들을 중국에서 채굴장 돌리던 사람들이 다 해외로 넘어갔습니다. 허가되는 곳으로. 요런 움직임. 비트코인 중국에서 위안화를 자기네 자국 공산국가 자기네 나라 달러래 화폐를 사용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이란 게 실체가 없고 누구나 똑같은 다 볼 수 있는 자기네들 뭐 비리도 해야 되고 뭐 하는데 다 추적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퇴출시킨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그리고 미국도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죠. 달러 패권을 가져오려고 코인이 가상화폐가 편리한 거 기능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편리하고 보안도 잘 돼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잘 몰라요. 블록체인이란 게 보안이 뭐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에서 해외 계좌로 송금하려면은 막 몇 시간 걸리고 몇 시간이 아니라 며칠 걸리고 며칠 걸릴 때도 있었고 수수료도 장난 아니게 뗍니다. 근데 비트코인이나 트론 이런 거 보내려면은 미국 계좌 그냥 거래소 계정만 있으면 5분만 해도 전송이 되잖아요. 트론 같은 경우 리플 막 에이다 이런 거 수수료 막 1,000원도 안 해요. 몇백만원 옮겨도 몇천만원 몇억을 옮겨도 수수료 1,000원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세금 떼야 되는데 세금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암호화폐를 많이 규제를 하죠. 그런 것들 정치적인 것들. 그리고 또 요런 그것도 있었어요. 미국에서 비트코인 패권을 다 쥐고 와야 되는데 달러도 문제지만 비트코인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걸로 인식이 되고 개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중국이 채굴장을 여기서 많이 돌려가지고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가격 쭉쭉쭉쭉 하락시키고 채굴장 채굴 원가 이하로도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원래 최고점이 69K였죠. 재작년 11월에.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쭉쭉 떨어뜨린 이유가 비트코인 불장이 끝나고 미국이 테이퍼링 하면서 금리 인하시키고 테이퍼링 금리 상승 잘못 말했습니다. 금리 상승 하고 이런 내막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패권을 자기네들이 개수를 다 가져오려고 떨구면은 개미들 집어던지고 채굴자들도 걔네들도 안 팔고 쭉 가지고 있었잖아요. 올라오는 동안에. 그래서 이제 채굴 원가 이하로 떨어지게 되니까 얘네들 팔게 되고 그거를 미국에서 다 주워 먹고 그러면서 그런 게 있어요. 이슈가. 그래서 좀 흥미로운 얘기 과거에 있었던 이슈 얘기 한번 했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것은 투자자들의 탐욕과 공포에 대한 거. 비트코인 한참 밑에서 바닥 길 때는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 안 쓰다가 비트코인 1억 넘어간다, 뭐 9천만원 넘어간다 하니까 60K 근처, 그리고 최고점 마지막 69K 근처에서 사람들이 또 많이 사서 많이 물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플랜 B, 특히 한국에서는 플랜 B가, 외국에서는 플랜 B가 그렇게까지 선동에 영향력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플랜 B에 영향력이 많이 끼쳐가지고 플랜 B가 뭐라 했어요? 100K 간다. 4년 주기, 비트코인 4년, 이거 소멸 주기인가? 뭐지?
라이브로 하면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대답해 주셔가지고 좋은데 4년 주기. 아무튼 4년 주기 있잖아요. 반감기가 4년 주기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반감기 사이클에 맞춰서 자기가 이전에 가격 패턴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엔 100K 가는 걸로 나왔다 하면서 엄청나게 선동을 했었는데, 이거 다 한국의 희망회로 유튜버들이 다 내용 양산하고, 왜냐? 이런 이슈들 좋아하는 거 아니까 개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차트 안 보고 이거 떨어지면은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기사에서 찾으려고 하고 어떤 이슈에서 찾으려고 하고, 야 이거 왜 떨어졌냐? 물어보잖아요. 이미 다 떨어진 다음에 답을 찾으면 뭐예요? 차트 보는 사람들은 이미 그 징조가 다 보입니다. 이번에 공빵 시작하면서부터도 제가 7월 10기 공빵 시작하면서부터도 가격 떨어지기 전부터 그냥 이렇게 떨어질 거다 그려드리면서 추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근거가 여기 이렇게 누가 딱 보인다, 상승의 힘이 많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주봉 하나가 더 뜨게 된다면 이번 주봉이 어딨어? 이번 주 주봉이 음봉으로 마감되면 이렇게 밑으로 쏟게 될 확률이 더 높다 말씀드렸는데, 저 시점 이후로부터 주봉이 음봉으로 마감됐고요. 이 시점이니까 이 봉이 형성되고 있을 당시에 말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봉은 아니다, 이거 가려져 가지고 이게 7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봉이니까 이게 7월 6일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봉이 형성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주봉 음봉 마감됐다, 그 이후로 쭉쭉 빠지잖아요. 몇 프로 빠졌냐? 여기서만 찍어도 60%, 레버리지 10배 기준 60%. 그리고 중요 기준 어디라고 말씀드렸냐면요, 32259와 31778 31778 32259 32259에 정확하게 맞고 떨어졌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비트코인 딱 선 4개로 설명드림이라고 나와 있는 게, 이게 1년 전 영상이에요. 1년 전에 차트 그렇게 보는 거 아닌데 하면서 코인 유튜버들 98% 헛소리 중 하면서 올려드렸는데, 이때 당시에 이 라인을 당연히 그려놨어야 되는데, 이거 여기 당연히 지지저항의 원리에 의해서 이거 이탈하게 되면은 큰 하락이 이어지는 구간이다, 여기 후루룩 구간이고 여기가 중요 수평 구간이고 해서 그때 맞고 떨어진 여기다 하면서, 이거 제가 주봉 상황 중요 라인들 설명드릴 때 이해하실 때 필요하니까 이 영상 먼저 보시고 라고 하면서 그 밑에 여기서 설명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려줬는데도 또 못하면은 요거는 사실 안 된다. 그래서 차트 잘 보는 사람들은 상승, 하락을 미리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미리 눈치를 채는 게 100%는 없겠죠. 정확하게 모든 걸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확률 높게 맞추는 사람이 잘 하는 거고, 어쩌다가 떠오르는 몇 명 있어가지고 웃음이 튀어나왔는데, 인디언 기우제처럼 맨날 떨어질 거다, 맨날 올라갈 거다, 예측만 맨날 수시로 바꿨다가 하면서 100번 중에 몇 번 못 맞추는데도, 25번 막 이렇게 맞추는데도 자기가 맞춘 것만 해가지고 오지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코인 희망회로 유튜버들이. 그래서 과거에 얼마만큼의 분석 정확도가 있었냐, 그거를 꾸준히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유튜버를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할 거라면. 물론 참고 안 하고 나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서 내 기준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근데 초보자 단계에서는 좀 잘하는 사람들의 말을 참고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러면서 자기 실력도 많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잘하는 사람을 뭐 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다가 책에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근데 유명인들의 발언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뭐 그 비트코인에서는 대표적으로 과거에, 지금은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없지만 너무 많이 씨부려서 그 일론 머스크 세계적인 부자이면서 비트코인 옹호론자였던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할 때마다 도지코인 막 수십 프로씩 왔다 갔다 하고 비트코인도 많이 요동치고 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세력이 있겠죠. 해당 종목의 가격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막강한 자금력을 지닌 개인 또는 집단의 투자 패턴이나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먹는 그런 패턴들,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요 정도밖에 없는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수백 가지, 수천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다 녹아져 있어서 가격에 반영이 된다. 모든 것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포함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모든 게 다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 그게 반영이 돼서 그려지는 게 가격 움직임이란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책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게 과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라고 나오는데요, 전혀 과하지 않다는 거를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전혀 과하게 들리지 않지만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모든 것들이 가격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을 준 게 이렇게 가격 움직임으로써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어떤 영향을,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차트는 잘 없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오르고 내리는 거에 영향을 수많은 요소들이 주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의 영향을 다 받아서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내린다. 그 결과로서 그려지는 게 요거라서, 이건 뒤에 나올 얘기이긴 하지만, 요거를 우리가 어차피 얘가 세력 때문에 그런 건지, 정치적 글로벌 이슈 때문에 그런 건지, 유명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트위터로 글 싸질렀는지, 아니면 해당 종목에서 그 내부 개발 집단에서 이 보유 물량을 조작을 했는지, 그게 기사로 나왔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다 털어먹으려고 사람들 모집하고 막 전화 돌려서 이 코인 5배 갑니다, 10배 갑니다 해놓고서 지금 매수하세요 했는데, 개미들 쭉 매수하니까 이제 물량 다 떠넘기기, 막 10원, 20원 하던 코인 가지고 2,000원까지 10배 올린 다음에, 여기 사람들 이거 지금 10원에서 2,000원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이거 4,000원 만원 갑니다 하면서 그 코인 사무실도 있거든요. 저 코인 사무실 가본 적 있어요. 거기 가면은 막걸리도 막 엄청 이렇게, 막걸리랑 전이랑 뭐 그 돼지 부속 같은 거 막 해가지고 음식 여러 가지 차려놓은 다음에 노인네들 엄청 그 상담을 하러 옵니다. 그러면은 요런 상담 해가지고, 이거 10,000원 이상 갈 건데 이 기밀 자료다, 우리 그 자료들 다 보여주면서, 허위 자료들 다 보여주면서 사기 하고 팔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다음에 여기 다 털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가격을 올리는 주체가 있어야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걸 돈 써서 이걸 매수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
개인들의 거의 이거를 갑자기 설명하네. 가격이 오르는 거, 내리는 거는 자연스럽게 내려가지만요. 올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요. 아무튼 아무도 누가 가격 관리를 안 하면은 가격은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세력이 손 놓아버리면은 개미들은 자기네들끼리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쭉쭉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의 집중이 필요한데, 집중. 개인들은 다 의사 결정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단타로 먹고 싶은 사람도 있고, 누구는 1년 뒤에 꺼내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누구는 스윙으로 한두 달 뒤에 꺼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다 달라서 중구난방에 중구난방 하다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도 가격 관리를 하지 않는 차트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 수 없는 것들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미리 알아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없다. 세력이 지들끼리 작전 짜가지고 하는데 개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기업 대표가 이 회사 이제 매각하려고 준비하는 와중에 가격 세력이랑 다 같이 담합해가지고 짜가지고 가격 띄워놓고 대주주 지분 다 팔고 또 넘기려고 하는 거를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 회사 내부 기밀 자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까지 알았다고 해도 알 수 없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 가격에. 그래서 차라리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서 결과로서 나타나져 있는 차트를 공부하는 게 낫다. 기술적 분석의 토대가 되는 대전제, 시장의 움직임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요게 이 말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형성되는 건 동의하시나요? 라고 나오면서,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기본적 예측의 기본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를 하면, 그러니까 공급이 더 많으면 가격이 반드시 하락한다. 그리고 수요가 더 많으면,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으면 가격은 반드시 상승한다. 라는 게 모든 경제적, 그리고 경제적 예측, 그리고 기본적 예측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물량 코인도 락업 걸려져 있는 물량 해제되는 날이다 라고 한다면은 가격 하락을 예측하지 않아요? 말투가 왜 이래. 가격 하락을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유통량 속인 물량이, 회사? 개발자 물량이 더 많다. 사실 우리한테 공표된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이 존재한다 라고 한다면은 이게 악재로 작용해서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기본적 분석 예측의 기본은 공급과 수요의 법칙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기본이다. 기본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기본적 분석가들은, 경제 전문가들, 기본적 분석가들은 공급과 수요를 예측해서 가격이 얘네가 이유가 돼서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고 내려간다 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기술적 분석가들은 차트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이 공급 과잉 상태인가 보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상태인가 보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를 확인하고 차트로 보고, 지금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은 상태인가 보다
라고 역으로 이렇게 발상을 한다는 소리예요. 기본적 분석가들, 보통의 경제 전문가들은 공급과 수요를 보면서 가격이 하락한다 라고 하는데, 이거를 분석하고 연구해서. 근데 기술적 분석가들은 차트를 보면서 지금 하락장이니까 가격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공급이 초과했구나, 초과한 상태구나 라고 역으로 판단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들과는 다르게. 어쨌든 공급과 수요의 원칙, 수요와 공급의 원칙, 얘네들이 가격에 주는 패턴, 얘네들이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둘 다 동의를 한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얘가 이렇게 공급과 수요가 초과 부족 상태를 이루니까 가격이 이렇게 상승할 거다, 예측할 거다, 내려갈 거다 예측을 하는 거고, 기술적 분석가들은 가격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지금이 공급 초과 아니면 공급 부족 상태인가 보다,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하락이 나타났으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기술적 분석, 차트쟁이들은 지금 밖에 무슨 상황이 있는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지, FOMC에서 파월이 뭐라고 하는지, 게리 겐슬러가 뭐라고 하는지, SEC에서 리플이랑 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딴 거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누가 유통 물량을 속여서 발표를 했는지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차트 보니까 지금 내리고 있네, 공급이 초과된 상태인가 보다, 약세장인가 보구나 하면서 판단한다 소리, 시장을 판단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 추가적으로 차트가 그 자체로 시장의 움직임을 유발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차트는 수많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에 의해서 가격의 변동, 얘가 원인이 돼서 가격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게 차트에 그려지는 것 뿐이지, 차트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해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오르고 그런 건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차트는 원인이 아니다, 요런 외부적인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게 얘가 원인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차트가 내려간다고 해서 이거 자체가 더 추가 하락을 일으키는 원인은 아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건 좀 너무 옛날에 책이 너무 옛날에 써져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이때 당시에는 인터넷 보급이나 이런 게 많이 안 됐고 차트를 실시간으로 막 분봉 단위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즉각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볼 수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막 증권 거래소 가야 볼 수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카톡에서 비트코인 시세만 쳐도 샵 비트코인 시세 이렇게 치면 하루 그리고 1년 다 볼 수 있잖아요, 쉽게. 사람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네,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시로 드는 겁니다. 많이 올랐네, 1년 전에 비해서 3배나 올랐네 하면서 지금 사볼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차트만 보고서. 근데 요게 미약하긴 하지만 다른 실제적으로 이 가격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외부적 이슈들에 비해서 아주 미약하긴 하지만, 요것도 저는 가격 형성에, 가격의 오르내림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살짝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책이랑. 차트쟁이들 막
1년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 일봉, 막 이렇게 일봉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하면은 여기서 지지를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물론 큰 대세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큰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는 그건 알아요. 그거는 동의하지만 아예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거는 또 아니라는 소리예요. 큰 대세에는 당연히 차트 자체가 시장의 움직임을, 큰 추세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큰 추세는 차트로 움직일 수가 없다. 차트 그 자체로는 움직일 수 없다. 유발하는 원인이 따로 차트 외적으로 있어야지만 큰 추세가 발생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예쁘게 그려지고 있는 쌍바닥 요런거 여기서 돌파매매, 차트 조금만, 차트 일주일만 공부해도 쌍바닥이란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개미들 매수세가 몰린다든지 너무나도 명확한 패턴이 보일 때, 그래서 또 세력들은 요거를 기대하고 개미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까 일부러 페이크 줬다가 빼는 무빙을 나타내 유발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2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게 요런 말들이고요.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차트 분석가들은, 이 사람들은 스스로 가격 상승 또는 하락 원인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CPI 때, 또 FOMC 때 제가 항상 공방에 맨날 올려드려요. 1기 제외, 1기는 제외하고 2기부터 지금 10기까지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올려드리냐, 1시간 뒤 CPI 변수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11월 9일날 올려드렸고, 11월 2일날 FOMC 회의가 있었던 날이었나봐요. FOMC 회의가 있는데 비트코인 시세에 가장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근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스캔 무빙이 5분 만에 20% 넘게 뺐다가 다시 그대로 돌아오는 스캔 무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는데, 이 회의 결과를 예측하면서 막 경제 이슈 그런 거 뉴스 막 참고하면서 떠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번에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다, 뭐 등등의 예측은 전혀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결과를 우연히 맞췄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이나 뭐 그런 경제적 이슈에 대해서 그 결과를 우연히 맞췄다고 하더라도 차트가 이 거대로 흘러가지 않고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차트에 선반영이 됐다, 이 이슈들이 차트에 선반영이 됐다, 또는 시장이 다르게 해석을 했다 등등의 문구로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괜히 뉴스에 선동당했다가, 선동까지는 아니더라도 맞는 걸 보더라도 맞게 움직임이 나와도 가격이 결과 그 이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야 금리 인상을 했으면 가격이 내려가야지 라고 하는 상식적에 배반돼서, 상식에 배반하는 가격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 야 금리는 올랐는데 파월이 이거 금리 계속 올린다고 했는데 차트는 왜 올라가냐,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뉴스에 뭐라고 나오냐, 이미 그런 것들은 선반영이 됐고 이 이슈가 금리 인상을 한다는 이슈가 선반영이 돼서 지금까지 내렸는데 지금 이게 해소가 되니까 그 억눌려 왔던 게 그냥 투자 위축이 됐던 게 그냥 해소가 돼서 오른 거다, 이런 식으로 뭐 시장이 다르게 해석했다, 이런 식으로 문구가 나오면서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정보들을 통합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보들을 통합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보들까지 추론해가지고 이 통찰력을 가지고 뉴스 너머에 있는 진실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냥 차트적으로 중요 구간 놓친 거 없나 차트 보면서 작도 점검 하는 게, 작도 점검 다시 한 번 더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10기까지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그때 CPI나 FOMC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날 때 매번 미리 작도 점검 한 번 다시 더 해드리고 차트 업데이트 한 번씩 더 해드리죠. 공부한 분들 아실 거예요. 이때 차트 중요구간 잡아놓은 대로 지금 10개월째 1기 제어 9개월째 이 중요 기준에서 다 지지 저항 또는 리테스트가 나왔습니다. 이거 스페셜로 나중에 영상도 한번 만들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도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가 전체 공개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트 분석가들은 원인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이미 다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먼거가 찰리 먼거가 뭐 비트코인 이거 아니다, 요거는 그냥 허상이다, 이런 말 해서 가격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고점이라는 시그널이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떨어진 건데, 일반적인 그 개인 투자자들은 다 떨어지고 나서 이런 걸 분석해 놓은 자료 보고 뭐 찰리 먼거 또 그 기업 있었는데 헝다빔 뭐 하면서 뭐 디폴트 이슈 이런 거 보면서 아 이거를 예견을 못했네, 경제 공부 좀 더 할걸, 이런 개 이거 같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트 공부나 더 해라. 차트 보면 미리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100% 맞출 수 있다가 아니에요. 높은 확률로 대비하고 최소한 이미 다 떨어진 거를 왜 떨어졌지 하면서 지난 간밤 뉴스를 찾아보는 거는 도움이 절대 되지 않는다. 차라리 차트 보고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는 게 낫다. 100%는 아니지만. 그리고 실력 좋은 사람은 높은 확률로 7, 80%, 90%까지 대부분 다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차트를 볼 수가 있다 라는 거.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제가 항상 해왔던 말. 코린이들은 왜 떨어졌는지, 왜 올랐는지 그에 대해서 약간의 재미와 생동감을 위해서 상스럽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비속어를 사용하자면은 진짜 존나게 찾아봅니다. 존나게 찾아봐요. 이것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뭐 그 사람들이랑 제가 뭐 인연이 있어서 그 사람 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니라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근데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돈을 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하라고 부추겨줘야 되는 판인데 어쨌든 보고 있으면 답답하니까. 그래서 코인니스 이런 거 좀 그만 찾아보셔라. 가장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그 공방에 계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그때 공방 카톡방에 춘식이라는 닉네임으로 들어오셨던 많은 자료들 주식 하셨던 춘식이 형님인데, 제 지인이 코인으로 알게 됐다가 진짜 찐 지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랑 같이 한 명 더 있는 채팅방에서 7월 20일날 8시쯤에 8시쯤 만나봐요. 테슬라 웹사이트 결제수단 비트코인 다시 추가한다고 트위터에 떴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큰데요? 라면서 제가 반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7월 20일날 8시쯤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7월 20일 오후 8시 확인해보니까 8시가 아니었어요. 이 형이 이거 기사를 보낸 게, 이거 지금 여기 커서가 여기 올라가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7시 28분이었습니다. 7시 28분 가볼게요. 7시 28분
지금 5분봉이거든요. 여기가 7월 20일 7시 35분봉이고요. 저게 떴던 게 여기입니다. 비트코인 다시 머스크가 테슬라의 결제수단으로 등록해준대 라고 했는데, 여기서 개미들 그 트위터 막 하면서 저런 이슈에 사고팔고 하는, 진짜 제가 개미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통 개미라는 말을 안 좋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용어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 개미 새끼들은 요런 거 보고 올라탄다, 저렇게 올라타는 애들은 개미라고 충분히 해도 쌉니다. 어감이 안 좋아서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하는데, 저기서 올라탔으면 어떻게 됐냐? 그냥 물렸다. 얼마나 물렸냐? 저녁 7시 40분부터 뭐 저 형이 이때 저한테 퍼준 거고, 뭐 언제 이게 이슈가 났는지 몰라요. 근데 저분이 굉장히 빠르게 정보를 주시는 분이라서 저 갖고 매매를 한 적은 없는데, 아무튼 공유를 해주시는 분이라 가지고 뭐 이쯤에 아마 저 기사가 났을 거예요. 기사 또는 트위터 찌라시가 돌았을 거예요. 거래량 보니까 요 정도쯤일 것 같네요. 제가 그냥 제 뇌피셜로는. 근데 제가 전달받은 시점으로부터 이때가 저녁 12시 11시 50분이니까 약 4시간 만에, 4시간 5시간 만에 레버리지 10배 기준으로 24%나 물리게 하는 무빙이 나왔다. 그래서 저 기사 믿고 그냥 한번 일시적인 거겠지 하면서 갖고 있었던 사람, 여기서 물렸던 사람이 여기서 갖고 있었잖아요. 역시 머스크가 한대 하면서 갖고 있었던 사람은 나중에 11시에 비트코인 결제 재개 소스코드 삭제 안에서 생긴 해프닝이다 이러면서 루머는 결국 사실 아닌 것으로 밝혀져. 그래서 제가 키키 웃잖아요. 코인 정말 더럽다 코인판 그러면서, 이거 뭐 양사장 저리 가라네. 마이사 나온 그 낙원의 농장인가? 낙원의, 아무튼 그 차승원 나온 영화에서 그 개 양아치가 한 명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양사장인데, 양사장 저리 가라 하는 부분이 나왔다. 저때 당시에 저는 차트 분석을 어떻게 했었냐, 유튜브로 공개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거, 7월 19일 날 영상 올려드린 거, 공방에 올려드린 거 편집해서 그 부분 올려드린 건데, 롱을 잡을 거라면은 일단 여기 조심해야 되고 여기도 조심해야 하면서 가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있고서 여기까지 도전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 받는다면 여기까지 갈 거다 해서 롱 관점인 사람들은 여기서 잡고 여기서 털면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얼마 못 가고 여기 다시 이렇게 온다 하면은 진짜로 이제 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은 롱 잡으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 롱 잡아라. 여기서 밀리면은, 여기 이렇게 2번 정도 터치하고 밀리면은 이거 진짜로 여기 뚫리게 된다 말씀드렸는데, 라이브 하고 있을 때가 1시간 봉으로 여기였어요. 1시간 봉으로 여기 딱 터치를 했을 때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다음 터치했을 때 롱 잡았으면 됐고, 여기서 종가마가 도파 못해주는 거 보고 숏 잡으면은 그냥 여기까지 수익이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거 돌파 매매를 한번 시도해볼 법 했지만 바로 쏘진 않았고, 영상에서 올려드린 경로대로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한번 지지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재도전했는데 그 돌파를 못해주고 쭉 쏟게 됐다. 이거 만약에 저런 뉴스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그냥 롱에 물립니다.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 재개한다고 하면서 50배 이상 썼으면, 지금 25% 떨어졌거든요. 40배 썼으면은 이거 그냥 청산이다. 오보 뉴스가 난 줄도 모르고, 오보 뉴스는 또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찌라시는 봤는데 오보였다라는 사실은 못 보고 버티는 사람들 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양아치들이 너무 많아요. 뉴스 같은 거 제발 보지 마요. 뉴스 보면은 오히려 낚인다. 세력들이 일부러 털어먹으려고 저런 거 누가 했겠어요. 숏 세력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찌라시 뿌리지 않았겠어요? 라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 가장 최근에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테슬라 결제, 뭐 저거는 간단한 이슈입니다. 뭐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맨날 있는 그런 낚시예요. 요런 정도의 가벼운 한 20% 정도의 등락을 나타내는 단발성 이슈들, 그리고 뭐큰 CPI나 FOMC나 이런 것들도 딱히 뭐 볼 필요가 없다. 어차피 차트 기준대로 움직인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그 수많은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과로 나온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 말입니다.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이 대전제, 시장 움직임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라는 이 대전제는 경험자, 실력자일수록 더 이것을 체감을 하고 있고 저런 이슈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안 쓴다. 비트코인 결제 다시 재개한다 요렇게 말 나왔을 때 제 반응은 요랬어요. 아 그래? 쟤 때문에 진짜 오르면은 흥미롭겠네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도 아니고,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신경 안 썼고요. 그냥 차트 기준대로 매매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얘 때문에 실제로 차트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면은 아 흥미롭다 정도로만 생각하지, 저런 걸 공부해야겠네, 저런 걸 파고 들어야겠네, 저런 찌라시들을 어디서 정보를 빨리 받아볼 수가 있지, 이런 생각 절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희망회로 유튜버들이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저런 이슈들에 관심 가지고 호쾌하는 거 아니까 맨날 차트 1에서 3분 정도 띄우는 다음에 맨날 뭐 파월 얼굴, 썸네일에 파월 얼굴, 뭐 게리 겐슬러 얼굴, 뭐 숨겨진 고래 지갑 주소 발견했다, 뭐 이딴 소리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어쩌고저쩌고, 뭐 게리 겐슬러가 어떻게 뭐 대응을 할 거다, 뭐 등등. 썸네일 희망회로 유튜버인지 아닌지 찾아보는 방법, 희망회로 또는 그 실력 없는 유튜버인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방법, 한 달 내로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썸네일에 나와 있다 그러면은 그냥 이거구나 하고, 어그로 유튜브 그 실력 하나도 없고 어그로 유튜버 꾼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고수라고 생각하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한번 다 쭉 보세요. 제가 말하는 것들이 없을 겁니다. 꾸준히 잘 맞추고 꾸준히 실력 발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런 거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기술적 분석가들은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제 의견은, 차트로 움직임을 예측하고 무슨 저런 찌라시나 이슈, 경제 수치 이런 거 어떻게 나올지 예측 이런 거 안 하고요. 차트로 움직임을 예측한다. 예를 들어서 박스권, 중요권 이렇게 나와 있고 2번 이상 위아래로 지지가 나왔다면은 여기를 지지로 기대해서 롱을 잡고 여기를 저항으로 기대해서 숏을 잡고, 반대로 간다고 한다면은 대응을 해서 반대 포지션을 잡든가 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앞서서 예측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어요. 책에 차트로 움직임을 예측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앞서서 예측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거에 아니 차트로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래서 그거의 예시를 말씀드린 거고요. 필요 이상으로 앞서 예측하는 거, 이거 대표적인 예시가
리플 10,000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리플의 가치가 어떻게 될 거다. 그 리플 회사 이름이 뭐였지? 아무튼 그 회사에서 엄청난 그 협력 대기업들과 세계 굴지의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과 지금 제휴를 맺고 있다. 이거 앞으로 통하는 리플이 될 것이다. 코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리플이 통화 수단으로, 화폐로, 가상화폐 대표격으로 실생활에 쓸 가능성이 제일 높다 하면서 10,000원 간다 라고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부터 물려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필요 이상으로 앞서서 예측하지 말고 구간마다 잘라서 중요한 분석해 놓은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게 트레이더다, 기술적 분석가들이다 라고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분석가들은 차트로 움직임을 예측한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앞서서 예측하지 않는다. 이거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시는 한 템포 쉬고 2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강 이번 주 내로 빨리 찍어 드릴게요.